안녕하세요. 장인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개발 분양 자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모르면 큰일 나는 분양 자격.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분양 자격이 있는 줄 알고 샀다가 나중에 분양 자격이 없어가지고 낭패를 겪은 사람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사실상 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오피스텔이나 또는 그 근린생활시설로 지었는데 이것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그런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에 가면 그런 물건들도 많이 매물로 나와 있어요. 공부상 주택이 아니나 건축물 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 부동산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경우 재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 입주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뭐 나온다, 안 나온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막 와가지고 그냥 헷갈리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막 얘기가 틀리고요. 그렇다고 또 뭐 서울시청이나 구청의 이런 그 담당자한테 물어봐도 대답 잘 안 해줍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뭐 조합이 있으면 이제 조합에 물어보면 되는데 조합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간단합니다. 그냥 조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시면 돼요. 2008년 7월 30일 날 서울시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자, 이전까지는 아파트 입주권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다는 것은 인정되면 2008년 7월 30일 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걸 이제 편법으로 이용하니까 2008년 7월 30일 날 조례가 개정되면서 앞으로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입주권 안 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원래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입주권은 있는 거죠. 근데 아파트 입주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아파트를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낭패를 겪죠. 근데 갑자기 이제 조례가 바뀌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자, 경과조치는 뭐냐면요.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치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2008년 7월 30일 전부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그리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분양 신청 기간까지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의 하나의 아파트 분양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은 현황이기 때문에 뭐 전에 신고도 돼 있고 사람이 직접 살아있던 흔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신축으로 근생 쪼개기로 해가지고 분양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경우는 아파트 입주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 자격이 생기는데 권리가액이 작으면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많이 짓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는 현금 청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정말 모르면 큰일 나는 분양 자격이죠. 자, 두 번째, 특정 무허 건축물. 국공유지의 점유에 있는 건물을 말하죠. 일명 뚜껑이라고 그래요. 왜? 내가 건물만 갖고 있고 땅은 내 땅이 아니죠. 나중에 내가 우선 매수를 이제 불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이라는데, 자, 이거는 1989년 1월 20일 당시의 무허 건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날 이후 지어진 무허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 건축물이라고 해서 아파트 입주권이 없고 현금 청산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뚜껑은 아예 분양 자격이 없어요. 자,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재개발 조합에서는 아파트 입주권을 줘야 됩니다. 구청에서 발행한 무허 건축물 확인원이 있는 경우. 어떤 경우는 건축물 확인원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 항공사진에 의해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 건물이며 확인되는 경우 항공사진에 찍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없어. 그럼 재산세도 냈고 토지 사용료, 지료라고 해가지고 내거든요. 국공유지 주인한테. 이런 것을 주택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특정 무허 건축물 뚜껑은 국공유지 위에 지어진 주택의 건물만을 먼저 필요금을 주고 매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땅을 우선 불화받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적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분양 자격을 잘 따져보고 사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독이나 다가구인데 권리 산정 기준인 이후에 다세대로 전환한 경우가 있어요. 재개발 지역은 아무래도 오래된 그 동네이기 때문에 별의별 물건들이 다 있거든요. 아예 안 사고 그냥 관심 없고 안 사면 되는데 또 이런 경우에 재개발에 분양 자격이 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싸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모른 척만 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분양 자격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재개발 지역인 경우 재건축은 안 됩니다.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 소유 등기를 필요한 다가구 주택. 이때는 다세대 주택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일단 다가구 주택으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의 증가 없이 다세대 쪽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압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권이 있습니다. 자, 또 2003년 12월 30일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쪽으로 전환하여 구분 동기를 완료한 주택. 이걸 우리가 전환 다세대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 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요. 또 다세대 주택의 주거 전용 총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용 60제곱미터 이상 주택을 공급합니다. 자, 요 두 가지 경우가 예외 규정입니다. 자, 그다음 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재개발에서는 토지만 소유해도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총 95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단독 필지가 아니라 여러 필지, 즉 30제곱미터, 또 25제곱미터, 40제곱미터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있어도 합쳐서 95제곱미터 넣으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95제곱미터가 아니라 이제 90제곱미터죠. 공유가 90제곱미터인 경우, 또 단독 필지 40제곱미터, 공유지분 50제곱미터 해가지고 공유지분과 단독 필지를 합쳐서 90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구조례 적용 재개발 정비구의 경우 2003년 12월 30일 조례요.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여기서는 1필지 단독 필지를 말합니다. 공유지분이 아닙니다. 30제곱미터 이상. 그런데 지목이 도로고 현황도 도로면 안 돼요. 지목은 도로인데 현황은 뭐 대지라거나 또 지목은 대지인데 현황은 도로다 이런 건 되는 겁니다. 그런 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부터 공사 완료 고시일까지 분양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분양 대상자로 하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분양력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상가를 소유한 경우에는 무조건 일단 먼저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분양력이 있어요. 그런데 권리가액이 아파트 최소 분양금액 추산액 이상이면 아파트 분양계약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경우는 권리가액이 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파트도 하나 받고 상가도 받고 그리고 또 상가도 받을 수 있어요. 자, 미사용 승인 건축물은 어떻게 되느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준공필을 못 받은 거. 그런 경우도 분양계약이 있습니다. 근데 신발세 무허 건축물은 현금 정산 대상이고요. 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정비구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분양 자격이 없고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에서는 물건을 살 때 반드시 조합에 이 사람이 다주택자인지 매도자가 다주택자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만 알면은 앞으로 재개발 투자에서 자신감을 갖고 분양 자격이 확실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마음껏 투자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